자, 이번에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자, 밤사이 미국 증시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신고가를 경신한 미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굉장히 미국 시장이 좋습니다. 나스닥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경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그렇죠. 있겠고요. 휴장을 하루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마감을 했죠. 조기로 지금 증시가 마감했는데 하루 휴장 앞두고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거는 이 투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7월 8일, 7월 9일 이렇게 관세 관련된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휴장도 앞두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전반적인 투심 이런 호황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를 경신한 미국 증시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겨주셨는데 신고가를 경신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고용 보고서 발표 때문이었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 고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어제 제가 여기 왔을 때는 네, 고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제가 평가를 그랬었죠. 했는데, 네. 이게 고용이란 게 상당히 또 미국에서 집계를 하는 지표상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비농업 신규 고용은 14만 7천 명으로 예상보다 대폭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3천 건으로 예상보다 하회했는데요. 이 실업자 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용 부문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좋게 오늘 집계가 됐는데요. 다만 이제 어제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문은 민간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민간 부문이 좀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이런 것들 민간 부문은 3만 3천 명 정도 어제 감소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신규 채용이 많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감원 계획, 이런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인력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점들이 지금 2달간 그렇게 나오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제 것까지 종합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민간 고용은 좀 안 좋게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사실 실업률이 떨어진 것 이런 것도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채용이 많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율이 하락했다. 그렇죠. 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 보면은 이 실업률로 안 들어가요. 실업률 안 들어가고 지금 취업에 의지가 없고 그냥 가만히 집에만 누워만 있고 이렇게 해도 실업률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취업에 대한 노동 참여율이 많이 하락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단순한 수치적인 것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엄청 좋아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제 그 민간 고용이 나빠진 것까지 합치면은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밤사이 발표된 비농업 신규 고용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았었고 반대로 실업률은 떨어졌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지금 많이 흔들리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오니까 7월 금리 인하 확률이 또 굉장히 좀 떨어졌고 네. 25%에서 5%대로 많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 7월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에 좀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 관련된 부분 이슈도 아직 남아있는 측면이고 파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에 따라서 7월은 좀 어려우지 않을까. 다만 이제 9월 정도 가서는 좀 큰 폭의 인하가 그동안 누적된 것들, 그러니까 네. 쌓여있던 것들이 한 번에 좀 폭발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 인하,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한 큰 폭의 인하가 아무래도 50bp 이제 네, B컷을 예상한 게 네.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그쵸. 그동안 원래는 올해 2025년에 한
두 번 이상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네. 계속 안 하고 미뤄 놓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안 하다 보면은 지금 사실 미국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4%, 4.2%막 이렇게 되는데요. 예. 미국이란 나라는 상당히 또 신용 등급이 높고 다른 나라 대비 경제 규모도 크고 이런 막강한 나라인데 4%를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국채라든가 이런 것들 뭐 보면은 우리나라 뭐 이 공기업 이런 데서 발행한 채권도 2%대가 많아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채권 시장은 좀 쭉 살펴보시면은 뭐 예. 2.3%, 2.5%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거 많은데 미국이라는 저렇게 큰 나라에서 하는데도 지금 뭐 2년물, 3년물은 3.8%고 10년물은 4%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많이 좀 인하를 할 필요가 있다. 경제 규모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많이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좀 큰 폭의 좀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고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매크로 이슈, 바로 감세안입니다. 지금 하원을 통과한 이후에 상원을 향했고 상원을 통과한 이후에 다시 하원의 재의결을 걸쳤는데 결국 최종 통과를 하게 됐어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감세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고 상원에 이어서 하원까지 이제 통과가 됐다 보니까 이대로 쭉쭉 진행되는 최종 결과고요.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론 머스크와 좀 많이 싸웠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서명이 이제 남았기 때문에 이제 100% 되는 상황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다만 이제 감세 이렇게 되면은 재정이 적자가 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같은 부분들이 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각 산업마다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완전히 바이든 지우개에 나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나섰던 뭐 IRA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좀 안 좋게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파악한다고 한다면은 트럼프의 뜻대로 지금 미국 정부가 거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종목별 개별 이슈도 같이 점검해 보시죠.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기업은 애플인데요. 지금 벌써 5거래일째 상승 중이거든요. 오늘은 또 중국에서 호재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쪽에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아이폰 판매량이 8% 증가했다 이런 말인데요. 2023년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 아이폰이 이제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크게 변화는 없는데 자꾸 비슷비슷한 게 나온다라는 논란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해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여러 가지가 좀 개선됐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관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재기를 한 게 아닌가. 중국 시장에서 예. 중국 소비자들이 또 아이폰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폰 계속 쓰기 때문에 이거 빨리빨리 사야겠다. 나중에 가면 관세 뭐 엄청 높아지면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을 예. 해서 빠르게 좀 소비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관세는 55% 가량으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 기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95%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무역 갈등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인도로 2026년까지 생산 공장의 20% 가량을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갈등, 이런 것들, 관세 갈등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애플의 좀 시도, 결국은 어떻게든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양한 나라로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한 주식만 올인을 했을 때 그 주식에서 악재가 터지면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다양한 주식들을 분산 투자를 해 놓는다고 한다면은 개별 주식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줄어들겠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애플도 좀 다양한 국가들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네. 이런 점들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어쨌든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애플에 대한 막강한 브랜드 수요 이런 것들은 여전하다 보니까 저는 다시 한번 또 올라서는 음. 이런 모멘텀들이 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를 잘 털어낸 애플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생성형 AI 시장에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챗 GPT랑 제미나이 중에서 어떤 걸 더 많이 쓰십니까? 근데 원래 챗GPT도 쓰고 네. 뭐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있는 뭐 리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걸 썼었는데요. 퍼플렉시티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근데 요즘은 제미나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섰더라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섰고 실제로 구글에서 만든 이 제미나이가 호평을 받는 이유는 또 BO3가 좀 큰 것 같아요. 예. BO3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렇죠. AI로 여러분들 뭐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AI로 영상 막 많이 만들어서 올라올 요즘에 거예요. 뭐 네. 쇼츠나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존하는 이런 프로그램 AI 생성 영상 프로그램 중에서는 BO3가 최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비교해 예. 봐도. 그래서 실제 사람하고 저는 사실 뭐 몇 명은 몇 개의 AI가 만든 사람은 예. 실제 사람과 구분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너무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인은 어떻게 딱 그렇죠. 보면은 예.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만약에 뭐 미국인이라든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이런 사람들은 더 우리가 몰라요, 잘. 그냥 '아 원래 저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딱 보거든요. 그런 게 없어서 근데 제미나이가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제공을 해요. BO3를 누구든 할 수 있도록. 뭐 다만 처음에는 또 돈을 좀 받고 이런 건 있는데 예. 어쨌든 AI 분야에서 챗GPT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미나이가 그 기술력에서 좀 한 단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점들은 구글에 상당히 이 생성형 AI 이쪽으로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파벳이 구글로서 이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AI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죠. 데이터도그입니다.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업체인데 주가가 무려 15%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클라우드 관련해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업체인데요. 예. 지금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예.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00개의 그런 미국에 있는 가장 우량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량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S&P 500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상황이라던가 소비자들의 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시성 이런 것들 보안 플랫폼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잘 하고 있고요. 데이터독은 이제 뭐 추세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오늘 장대 항목이 나왔고 거래량도 터져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꾸준하게 4월 이후로 4월 관세 문제가 터졌을 때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붙는 이런 상황들로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장 관심주로 나이키를 들고 와 주셨는데요. 어떤 점들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베트남과의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됐죠. 그래서 네. 46%에서 20%로 떨어졌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의 가장 수혜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 아까 전에 애플 같은 경우는 예. 미국에 공장이 잘 없고 중국에 공장이 많다고 했잖아요. 나이키는 이 생산 공장의 90% 가량이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인건비가 많이 싸요. 그래서 저렴하고 미국과 인건비가 10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최저 시급이.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공장이 대부분 베트남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세를 낮추다 보니까 이런 베트남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들여오는 그런 것들도 관세가 좀 낮아졌다. 그동안 불안감이 계속 쌓여 있었는데 이게 해소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 수준도 엄청나게 좀 많이 밀렸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121선 이동평균선 위로 돌파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선투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